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결국 미중 패권 전쟁, 세계 대전으로 번질라 한국이 균형 외교, 실용 외교를 잘 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 군이 북부에서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원에서 보도를 했고요. 교황 입장에서는 무력 충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거죠. 모든 전쟁은 패배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자꾸 세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도 고통을 받았는데, 이게 또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확전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 박격포 공격을 했다. 또 이렇게 이 전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데일리안에서 보도했고요. 하룻밤에 뚫린 이스라엘 패닉, 중동 전면전 위기의 내막. 이게 이제 사실상 이 중국하고 미국이 있는 거예요, 뒤에는. 세계 전쟁은 항상 미중이 움직이고 있다. 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뒤에 미국이 있죠, 서방하고. 또 러시아, 러시아는 또 러시아 자체로 움직이고 있고. 하마스 배후 이란, 사우디 이스라엘 수교, 판짠 미국 스텝이 꼬였다. 미국 입장에서는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을 수교를 맺게 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어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또 이제 미국과 함께 움직이는 거니까, 또 뒤에 서방이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하마스에서는 반기를 들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인데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거 잘 정리를 해놨어요, 조선일보에서. 그래서 사우디 이스라엘의 수교,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사우디 이 중간에서 미국이 중재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관계 정상화를 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왔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또 이 사우디가 이란하고 7년 만에 국교 복원, 요거 중국이 또 중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둘이 아주 원수지간처럼 움직였는데 중국이 중재해서 결국에는 미국은 미국과 서방과 또 이 일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한미일 플러스 서방 뭐 이렇게 판을 짜고 있는 거고, 중국은 북중러하고 또 판을 짜고 있는 거죠. 이런 정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중간에서 자기들 유리하게 자기들 이익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 판을 깨버리는 거죠. 판을 깨가지고 결국에는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이 정상화되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긴장이 굉장히 우크라이나에서도 고조되고 있어요. 북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 이게 3차 대전으로 치닫나, 더 퍼블릭에서도 전했는데 이런 정황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강하게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슈퍼 핵 항모 이스라엘에 전진 배치한다. 하루 만에 군사 지원을 착수하고 있는 거죠. 매일경제에서 보도했는데, 미국은 전쟁 특수를 누려야죠. 미국은 항상 전쟁 나면은 전쟁 특수를 누리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달러의 패권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그걸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한테는 또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또 미국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정황이고, 중동 전쟁 위기감 속에 러시아 방문하는 아랍연맹, 이제 러시아 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러시아 중국이 또 강화될 수 있는 그러한 정황이 되고, 하마스 이스라엘 기습 공격,
신중동 정쟁 확산이 우려된다. 종교 전쟁 플러스 미중의 패권, 이익 싸움이다. 이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보면은 뒤에 미중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싸우는 척하지만 사실상 그 지배층들의 특권이죠. 특권. 지배층의 특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할 텐데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안보 태세를 강화해서 북한 김정은이가 도발하는 정황, 또 중국의 도발 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우리가 면밀하게 상황을 주시해야 되고, 우리는 진짜로 균형 외교를 해야 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균형 외교와 실용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윤석열이 전쟁 속으로 빨려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윤석열을 바로 탄핵해가지고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또 국방부 장관 신원식이가 아주 위험한 자죠. 그 자가 또 전쟁 쪽으로 빨려 들어가려고 하면은 당장 국민들과 타 정당들이 뭉쳐가지고 막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김정은이 저놈은 완전히 그냥 북한 주민들이 한번 들고 일어나가지고 김정은이 아주 걷어차버리고 이 목을 쳐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평화와 자유와 민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북한은 민주나 자유 이게 없죠. 평화도 없고. 그래서 북한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좌파 세력들도 북한 김정은이 이놈한테 당연히 비판할 것들은 비판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이게 지금 아슬아슬한 정황이에요. 상황이. 그래서 이 미국의 꼼수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일본의 꼼수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완전히 지금 균형을 상실한 정황이고, 판단을 제대로 못하죠. 아주 우려가 됩니다. 또 김정은이 저놈은 완전히 코너에 몰린 정황이기 때문에 무리수를 막 두는 거죠. 북한하고 러시아의 무기 거래 등등 해가지고 점점 확전을 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젤렌스키도 마찬가지고,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다시 또 왕따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부인의 각종 비리 문제를 들추지 않겠냐.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젤렌스키를 완전히 잘라버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이 아시아판의 젤렌스키가 되고 싶지 않으면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지금 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통령 자질을 상실한 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빨리 대통령 관저에서 끌어내야 되고, 저 김정은이 저놈은 반드시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민주의 인권에 이 목소리를 내면서 목을 쳐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